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14년도 장애인 정책 추진 계획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추진 계획에는 장애 등급제와 관련해 판정 도구를 바꾸는 것 외에는 예산 계획조차 없다며 장에게는 대정부에 대한 저지투쟁을 예고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 지방선거 장애인연대가 출범한 가운데 정책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연대는 전국 공통 공약으로 탈시설 자립전환 대책 마련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된 시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2014년 제1회 행복 나눔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복 나눔인은 나눔단체와 일반인,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40명의 개인과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제14차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는데요. 그러나 장에게는 이번 계획들이 정치적 홍보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장애인 정책 추진 계획과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장애 등급제 폐지와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장애인 연금법 개정,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에게는 이번 정부의 계획안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없는 정치적 홍보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에게는 예산 계획조차 없는 이번 정부의 계획안이 과연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진 욕구에 따라서 지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등급제 폐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예산을 투여하라는 것이었는데 등급제 평가 도구만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 450만 장애인 모두를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16년부터 새로이 개발되는 장애 등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에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정부에 대한 저지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가 전국 공통의 공약 요구안을 내놓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며 표심업기에 나섰습니다. 정도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4 지방선거 장애인연대가 지난달 3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우리가 선택한다를 주제로 출범식을 진행한 선거연대는 260개 장애계 단체가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연대 출범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장애인들의 목마른 그 함성에 귀 기울이고 정치권이 우리 장애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공약을 통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선거연대는 전국 공통 요구 공약으로 탈시설 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는 각 정당에서 참석해 장애계 공약 수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 여당은 지속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선택을, 야당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의지의 선택을 촉구하며 표심업기에 나섰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1회 행복 나눔인으로 40명의 국민을 선정했습니다.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는가 하면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분들에게 보상과 격려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2014 제1회 행복나눔인 시상식을 열고 생활 속에 나눔을 실천한 국민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37명의 개인과 단체가 참석했으며 행사를 주관한 나눔국민운동본부의 손봉호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행이랄까요? 불행감, 갈등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나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 따뜻한 나눔의 그런 그 문화를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올해 행복 나눔인으로는 평생 모은 재산 30억 원에 문화복지시설을 세우는 데 기부한 김삼준 씨 등 40명의 개인과 단체에게 정부의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오늘 이 상을 받게 돼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기후문화에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MBC 무한도전팀은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기부와 봉사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행복나눔인 시상식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행복나눔인은 누구나 보건복지부 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경우 종전 96,800원에서 2,300원 오른 99,100원으로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부부는 종전 154,900원에서 158,600원으로 3,700원 인상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외에 소득 수준에 따라 2만 원에서 17만 원의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난달 복지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7만 4천 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송파구 새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복지 지원 신청자는 7만 4천 명으로 이 가운데 4천 명은 긴급지원, 1만 6천 명은 민간자원지원, 2만 1천 명은 기초생활보장 등의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직권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2만 1,000명으로 전달보다 7배 이상 늘었고 제3자 신고로 지원을 받게 된 경우는 8,800여 명으로 전달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돼 차별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 명단 양식 개선을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 누출을 막기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모집 합격자는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반 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이름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일반 전형과 장애인 저소득층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모두 이름 없이 수험번호로만 공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당국이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에 대비해 황사 대비 건강수칙을 발표했습니다. 황사에 취약한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도 황사로 인한 안과나 호흡기,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실내 습도를 유지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출 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좋다며 외출 뒤에는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몇 년 새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일 텐데요. 해법은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4명의 할머니가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이른바 노인의 집. 무엇보다 좋은 건 의지할 상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면 내가 데리고 가든지 내가 아프면 이 사람이 데리고 가든지 119 불러갖고. 노인 인구가 더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최근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독거노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공동생활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농축산부는 올해 국책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전국 30곳에 1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래 노인이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 친구처럼 말벗을 해준다고 해 이름 붙여진 노노케어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 대면 단계부터 쉽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감대도 이렇게 일정 부분 같은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일찌감치 이제 노인청을 따로 만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총괄적으로 이 기획을 하고 또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국가적인 전략이.
이와 함께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이웃 공동체를 회복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곳이죠. 경상북도 포항에서 장애인과 경북도민이 함께하는 독도 수호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에서 박성호 기자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만행과 망언을 규탄하고 17만 경북 장애인들이 앞장서는 독도 수호 결의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북 신체장애인 복지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포항시 자원봉사, 자원단체, 해병대원, 내빈 등 천여 명이 참석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독도를 민족 자존의 섬으로 규정하고 독도사랑 퍼포먼스와 만세 삼창을 통해 독도 수호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이 포항해도 공원에서 제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독도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박성호입니다. 전국 최대의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지난 1일 개막했습니다. 여기저기 만개한 벚꽃의 향연을 만끽하기 위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남방송 최덕수 기자입니다. 진해 벚꽃 축제는 해마다 개화기를 놓고 축제위원회의 마음을 조이게 합니다만 올해는 개화 시기에 기후 조건이 좋아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화려한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충무공의 호국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52회 진해 군항제가 보시다시피 36만 그루의 벚꽃이 활짝 핀 가운데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간의 대장정에 오릅니다. 지역민들의 친절한 손님 맞이와 100년의 왕벚나무와 아름다운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일찍 왔더니 되게 꽃도 많이 피어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벚꽃도 많이 피어있고 또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벚꽃축제라는 느낌이 제대로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군항제 기간 동안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거북선 관람 등 다양한 행사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전야제를 시작으로 열리는 열흘간의 벚꽃 축제는 이곳을 찾는 내외 관광객들에게 꿈과 희망, 사랑을 듬뿍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최덕수입니다.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하루 평균 4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에서 2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 사례 9,120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주정차 위반이 7,600건, 속도 신호 위반 1,520건으로 특히 속도 신호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와 지그재그 차선 등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총회에는 노인회 소속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경북도청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지난해 노인 한 명에게 쓰인 건강보험료가 1인당 314만 원에 이른다며 노인의 건강유지가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행사에 모인 노인 회원들의 건강을 축원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김병관 회장은 99세까지 팔팔하게 놀자는 의미의 9988하자라는 말로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종로 3가역, 지하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역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에 환승뿐 아니라 역을 드나드는 데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종로 3가역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복지신문고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종로 3가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종로 3가 사거리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려면 30분 동안 휠체어 리프트를 4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요 역은 하여튼 대한민국 최악의 역이야. 환승하는데 30분 내지 한 50분이 걸리니까
이런 역에서 무슨 환승을 하겠어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온 장애인이 종로 3가역에서 5호선을 갈아타야 되는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좁은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서 환승 통로로 나와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3호선과 5호선을 연결하고 있는 환승 통로 어디에도 승강기는 볼 수 없고 엄청난 길이의 휠체어 리프트를 포함해 2번의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5호선을 타고 오셔서 이쪽으로 나가시려는 분도 결국은 이쪽으로 다시 3호선으로 가셔서 7번 출구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5호선 환승 통로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는 가파른 경사와 느린 속도 말고도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인데요. 이는 1년 전 명동역에서 촬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도 시선도 있고 그 때문에 눈 감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낸 박 씨는 5호선을 타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합니다. 환승 구간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환승 시간도 많이 단축될 테지만 지금으로선 휠체어 리프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승강기가 만약 설치가 된다면 지금 30분이나 걸리는 걸 시간을 아주 확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이동 편의성은 확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겠네요. 5호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어떻게 역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승강기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고 5호선 승강장에서 역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들 중 휠체어 리프트라도 설치되어 있는 출구는 7번 출구 단 하나뿐. 이 출구를 이용하려면 다시 길고 긴 환승 통로를 거치며 몇 번의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5호선 승강장에서 7번 출구로 가기 위한 최단 코스에는 휠체어 리프트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5호선을 타려는 장애인이 있으면 이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7번 출구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다시 5호선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역 바깥으로 나온 박 씨. 이날 촬영하는 내내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던 박 씨가 바라는 종로 상가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쨌든 답은 엘리베이터죠. 움직이는 계단 뭐라 하나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우리 장애인이 탈 수 있게 해줘야 돼. 그것이 답일 수도 있죠. 박 씨는 현재 종로 상가역의 이동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 상가역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 메트로 등 지하철 관계자들은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며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예산이 없다면 서울시에서 또는 서울 메트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가능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같은 서울 시민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이동과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더 이상 이동 편의시설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휠체어 리프트로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종로 상가역. 종로 상가역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메트로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변 사회복지계의 여러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회차를 끝으로 아쉽게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격려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새로워질 뉴스도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